네,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GLE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열심히 학술 세미나 연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비스를 제공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선배들에게 또 세미나 또 준비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많은 토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수업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동영상은 짧게 촬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셔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학술 세미나에 이번에 저희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시리즈가 제3세계 국가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3세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초등교육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등교육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잘 아는 어떤 국가가 아니고 제3세계 국가의 중등교육에 대해서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중등교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학교까지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입니다. 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금 8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는 준의무교육처럼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과연 제3세계 국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우리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 즉 교육의 실질적으로는 어떤 목적인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을 우리가 실시하는 이유는 어떤 배움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크지만, 외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인원이 거의 90%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즉 고등교육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의미는 대학의 어떤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참 했었던 고등학교의 어떤 기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축소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중등 교육으로 솔직히 이제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는 과연 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는 어떤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이지만 이 청소년은 다시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의 하나의 또 중요한 주체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러한 주제를 살펴볼 때 청소년을 꼭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다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종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수학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2 외국어 교육이 있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또 여겨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 강사의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뭐 우리가 중등교육까지 10년간 영어를 하지만은 영어를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 어떤 뭐 그런 이유가 뭘 것인가? 이게 교육의 문제가 있다라는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역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교육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는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